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다 뜯고 끊고 잘라서 해석을 하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사실 문장 쉽잖아요. 아이디어는 온다. 여기에서 뭐 이걸 해야 돼요? 하세요. 이걸 자꾸 해버릇 하셔야 길고 복잡한 문장도 보여요. 그래서 덩어리를 묶어버릇을 자꾸 해주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수업 마칠 때 숙제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장 분석을 하시고 숙제를 하시면서 단어를 정리를 빈 공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제가 독해 수업할 때 여기저기다 뭘 좀 많이 적는 편이라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했는데 빈 공간에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좋으니까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단어 적고 뜻 적고 단어 적고 뜻 적고 정리를 쭉 해놓으세요. 뭐 그걸 외워오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물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매번 수업이 끝나면 뭐 이번 주에 다 하셨죠? 영어 수업하고 뭐 했어요? 저기 문법 수업 끝나고는 8시부터 뭐 해석 쓰기 했나요? 선임문 문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성의하게는 안 드릴 거고요. 저는 고생을 좀 사서 하는 편이라서 어딨냐? 파일이 여기 있다. 제가 저랑 수업을 하면 앞으로 제가 매번 이렇게 복습 인수해 미리 보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번 복습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아이 진짜 끔찍하게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건데 일단 뭐 해석하시오. 마우스 잠깐만요. 마우스가 있는 게 편하겠다. 응? 왜 이래? 됐다. 이렇게 뭐 해석하시오도 있고 틀린 걸 고르시오도 있고 올바른 걸 고르시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지문들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 첫날이라서 저는 보통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 문제를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수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수업한 거 중에서 제가 설명할 예정인 것들을 문제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수업 마치고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늘 수업한 지문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10문제 안쪽으로 퀴즈로 풀 수 있게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 했나요? 그리고 우리 혹시 단어장들 사셨나요? 이미 사버렸군요. 그 능률복화 어원편 그거 책 보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면 좋고 아직 안 보셨어요? 다들? 처음 보는 책이야? 그렇군요. 중학교에서 그 책을 요새는 잘 안 쓰나 보네. 중등수업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갖고. 그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봤을 경우들이 보통 많거든. 예비고일 친구들을 이제 저는 주로 중학교 친구들을 예비고일 때 처음 보니까. 근데 중학교에서 봤을까봐 본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 안 사셨으면 사지 마세요 하고 제가 다른 단어장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들 처음 보시는 거면 괜찮아요. 일단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는 요렇게 갑시다. 일주일에 그냥 데이 10개씩 칠 거예요. 그래서 뭐 디스 아닌 디스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기 우리 원장님이 하루에 단어를 20개씩 보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말 당황했는데 그 단어장에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단어장을 외우고 오라고 시킨 다음에 그걸 1번부터 20번까지 단어 시험을 수업 시간 끝나고 보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단어 20개 드리고 외우세요 하고 그대로 시험지를 내면 한 3분 보고 쓸 수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조금 여러분들을 가혹하게 불릴 거예요. 근데 일단 해보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줄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능률복화가 그 어원편 여러분들 책 지금 있으시죠? 데이 하나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가 고정이 아니라 조금 랜덤이거든요. 어원별로. 그래서 단어가 많은 데이는 데이 하나에 막 58개, 막 60개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10개를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근데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 10개를 해야 일주일에 500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잘 하시는 분들이고 500개 정도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별로 안 많네? 뭐야? 안 많잖아. 뭐야? 개쪽네. 안 많네요. 데이 딱 하나 빼고는 두 개, 여기. 데이 11, 12, 13이 56, 45, 44고, 나머지는 다 20 몇 개네요. 그러면 10개씩은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럼 일주일에 일단 10개를 하는 걸로 하고, 요렇게 합시다. 일주일에 데이 10개를 하는데, 왜 이래? 왜 자꾸 지워지죠, 얘가? 열심히 써놓은 게? 응? 어디 갔어? 킹받네, 이거. 네. 일주일에 10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골라봐요. 우리가, 수업이 언제예요? 저는 여러 번 하는 수업을 지금 요반밖에 안 들어와서 잘 몰라요. 너네 시간표를. 오늘 하고 언제예요, 요일이? 영어가? 화목이에요, 그냥? 아, 그러면 10개를 보는데, 화요일 날, 왜 이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얘 한번 꺼트릴게요. 왜 이러니? 넌 죽어? 더워. 그러면 10개를 할 건데, 화요일 날 5개, 목요일 날 5개, 요게 괜찮겠어요? 근데 어차피 단어 외우는 거 당일날 외우지 않아요? 전날 외우거나?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아니, 여기는 텀이 이틀이고, 여기가 텀이 5일인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화요일날 6개 하고, 목요일날 4개 하든지, 뭐, 조삼모사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그냥 5 하실래요? 그게 외우긴 편할 거야. 오늘 어디까지지? 보기가.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냥 5개씩, 5개씩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평균, 통상 그냥 하루에 볼 때 단어 한 1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안 될 거고, 이 능률복화 어원편 단어장 자체가 그렇게 단어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왕에 그 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원이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안티 해가지고 안티가 이게 무슨 뜻이다 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쭉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시면서 물론 단어 시험은 우리가 단어의 뜻쓰기만 볼 거예요. 스펠링은 어차피 여러분들 하실 것도 많고 가혹할 테니까 뜻쓰기만 볼 건데 가능하면 그 어원들 접두사, 접미사 혹은 어근이 어떤 의미인지도 기억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실 때 확장성을 진짜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뭐 어원이나 어근을 많이 알고 계시면 때려 맞추는 게 가능해지기도 해요. 우선 모르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으면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근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어 시험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를 했고 숙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간 재가지고 이렇게 듣기까지 풀러보신 적 있어요? 혹시? 몇 번? 한 번? 두 번?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건데 아닌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이런 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 산모 보시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 하나 풀면서. 일단 모고는 영어 몇 분 보죠? 알아요? 몇 분 보는지? 70분 봅니다. 70분 볼 건데 몇 문제예요? 영어 모의고사? 45문제. 그 중에서 듣기가 몇 개죠? 듣기가 17개. 그쵸? 그러면 독해가 빼기를 잘하면 되죠? 28이죠. 문항 개수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만 따지면 28지문을 그리고 한 70분 중에서 이제 듣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모르겠어요. 1학년, 아마 1, 2, 3학년 비슷할 겁니다. 3학년 듣기 기준으로 23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23분은 뭐냐면 보통 듣기를 하시다가 자,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 이런 딱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3분 정도 될 건데 23분을 70분에서 빼고 나면 한 47분 남죠. 그럼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근데 이제 마킹을 하는 시간들도 여러분들은 주로 포함을 시킬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킹을, 어, 저는 시험지 위에 답안지를 포개놓고 풀고 마킹을 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1번 풀고 1번 마킹하고 2번 풀고 2번 마킹하니까 밀릴 일이 없거든요. 간혹 밀리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27번을 건너뛰고 28번을 풀었는데 얘를 별표 치고 건너뛰었으니까 마킹이 안 돼 있는데 28번 답을 27번에 찍는 경우인데 근데 이러면 사실 마킹을 딱 찍는 순간 알거든요. 아, 망했다. 틀렸다. 이러고. 근데 그때 바로 알고 고쳐버리면 사실 크게 타임로스가 없어요. 그리고 덜 틀리고요, 사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마킹을 해버릇을 했어갖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대개 학생들은 한 방에 하대요. 그죠? 그러다가 밀리고.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시험을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뭐 수능도 보고 대학원 시험 뭐 서술형 시험이긴 합니다만 뭐 고시도 행정고시도 보고 뭐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뭐 이런저런 영어 시험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한국사 검정고시 뭐 이런 것도 보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많이 봐봤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풀고 마킹하고. 그래서 그게 난 편하던데 일단 보통은 학생들이 안 그러더라니까 안전빵으로 마킹하는 시간을 한 5분을 빼볼게요. 그럼 우리 42분 정도 남거든요. 독해할 시간이. 근데 아까 28문제였잖아요. 세막이 되게 편해요. 28 곱하기 1.5 해봐요. 28에 14 더하면 40이죠. 그럼 28문제를 한 문제당 1분 30초에 풀어야 되거든요. 1.5분에.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풀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 듣기를 할때 최소 8문항에서 이제 많으면 10문항까지 풀긴 쉽지 않을 건데, 최소 8개는 일단 풀어놓으시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모의고사 시험지를 뽑아올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시다. 내용 일치 문제, 제일 쉬운 거 있죠? 25, 26, 27, 28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제일 쉬운 거. 요거 일단 제껴 놓으시고, 29번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법 문제거든요. 29, 30, 31, 32 시험지에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가 되어 있을 텐데 요 중에서 얘네들은 당연히 다 열심히 읽어야 되는 지문들이고 뭐 숫자가 이상한데요? 29, 30 왜 이렇게 가냐 너 숫자가 20개가 이렇게 가 모절이야. 어 얘는 어법 문제는요 사실 답을 밑줄을 딱 보는 순간 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30초 컷이 나야 돼요. 30초 컷이 안 날 거면 얘는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어법 문제는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문법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독해가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전 보통 학생들한테 듣기를 하실 때 맨 첫 페이지 독해를 하는 동안에 요거 네 문제 일단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까지 가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같으면 어법 문제를 봐도 밑줄에서 나한테 뭘 묻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뭘 묻는 건지를 알아도 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차피 못 푸는 거잖아. 이건 독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 그냥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4개 풀었고 5개까지 해결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가 맨 첫 페이지가 보통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책 형식으로 돼가지고 첫 페이지가 여기는 공백이고 여기가 1번부터 한 12번 혹은 13번 정도까지 있어요. 듣기 문제로. 1, 2, 3, 4, 5, 6 뭐 요 정도로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앞 페이지가 도는 동안 이렇게 5문제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고 풀어놓으시고 뒷 페이지에 가서 13번에서 16, 17번까지 도는 동안에는 한 여기 정도 해결해 놓으시면 돼요. 18, 19, 20번. 여기가 한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해결을 해 놓으시면 5개, 3개 해서 8개예요. 근데 이제 풀이 속도가 빠른 분들은 요까지 하고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제가 왜 이렇게 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의고사 듣기에 요 뒷페이지에 있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1, 2, 3, 4, 5 선택지가 다 영어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거 읽어서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답 체크하고 넘어가서 내가 읽건데 찾아가면 띵봉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간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 얘네들도 쉬운 지문들인데 18, 19, 20번은 듣기 뒷페이지 도는 동안 읽어주세요 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문제 풀이를 연습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세 지문 뒷페이지 하는 동안 충분히 시간 남아요. 왜냐면 16에서 17번만 해도 이거 두 바퀴 도는 지문이죠. 듣기가 똑같은 거. 길고 두 바퀴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거 두 바퀴 도는데 한 2분 정도 걸려요. 2분이면 19, 20번 두 개 정도는 푸셔야 맞아요. 최소한 하나 풀고 다음 번 읽을 시간이 돼요. 그리고 18번 정도는 13번에서 7번까지 오는 동안에 힐끔힐끔 잠깐 눈 돌려가면서 한 줄 읽고 왔다가 눈 돌려가서 이어서 읽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보다 빨리 푸는데 하시는 분들은 43번에서 45번 얘가 이제 요 앞쪽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풀어놓은 걸 제외하면 제일 쉬운 지문이거든요. 얘를 미리 좀 읽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얘는 길어서 지문은 쉬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문을 읽어두기 미리 요거를 해놓으면 이제 독해 시간이 딱 시작됐을 때 얘부터 처리하고 가버리면 뭐 한 2, 3분 안에 세 지문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 38에서 39분이 남았는데 요만큼 성공하면 12지문 까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28개 12개 깠으니까 16문제 남았어요. 그럼 시간이 꽤 여유 있어지잖아.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리하는 거 하고 뭐 문제별로 답을 어떻게 찾을 건지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 어떻게 풀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한 1월 정도 되었을 때 12월 말 정도에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12월 말쯤에 국어, 영어, 수학 전체 이렇게 전 과목 시험 한번 볼 거거든요. 사회과학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안 모의고사 문제들은 여기저기서 풀어봤을 수 있어서 안 풀어본 모의고사 문제를 한 세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주 정도 시간을 잡고 문제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할지 한 주나 두 주 정도. 그리고 일단 그리고 우리가 유형별로 같은 유형을 쭉 풀 건데 첫 시간에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게 옛날 지문이라서 옛날 번호로는 20번인데 지금은 20번이 아니죠. 그래서 더워. 더워. 지금 20번 맞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맞죠? 18, 19, 20. 20번 맞네요. 네, 이제 요거 20번 주장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학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워요. 얘를 우리가 답 찾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유형별 수업을 하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풀지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가자면 제가 요 책 제목을 대입학으로 잡아놨거든요. 대입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큰 덩어리의 뜻을 파악한다예요. 그냥 쉬운 말로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 그래서 주제 찾기 유형들의 문제가 수능 문제 사실 제일 많아요. 빈칸초론 31, 2, 3, 4도 사실 주제 찾기 문제라고 봐도 되고 20번, 22번, 21번의 함축 문제 사실 주제 찾기 문제라고 봐도 되고 20, 21, 22, 23, 24 5문제에다가 빈칸 4문제, 9문제 최소한 이 정도가 주제 찾기에 해당하는데 결국은 주제 찾기는 핵심 도장을 잡아보면 되는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두괄식, 미괄식의 글의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앞부분, 뒷부분 정도 빠르게 스캔을 눈으로 훑은 다음에 답으로 내려가 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요. 모의고사가. 다만 3학년 지문 같은 경우는 쉽게 안 잡아지는데 앞문장이 주제문이야. 첫 문장이. 근데 첫 문장을 여기까지 박아놔요. 세 줄 반이 한 문장이야. 그럼 이거 한 문장 읽어도 한 문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1학년, 2학년 쉬운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앞대가리 잡고 뒷대가리 읽고 우리가 앞덩어리에서 보통 뭘 정도 잡을 거냐면 이쪽에서 소재 정도 잡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문이 매우 쉽다면 여기서 주제의식까지 보일 겁니다. 가능하면 주제. 그럼 앞부분에서 확실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았어. 그럼 내려와도 되지 않나 싶지만 뒤에 가서 주제를 찾았어도 확인을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어디쯤에선가 글의 내용이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끝까지 이어지는지 정도의 확인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간단한 문제들이고 20번하고 22번은 특히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1, 2, 3, 4, 5가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고 아래 쑥 내려왔다가 보이는 거 있어? 그러면 찍는 게 되는데 1, 2, 3, 4, 5가 영어면 사실 이걸 읽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 찾기를 한다면 이렇게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Think back to when you were a kid. Think back to 명령문이죠. 동사로 문장 출발합니다. 그리고 think back 되돌이켜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who는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향해서 되돌이켜 생각해보자. 네가 어렸을 때네요. 그래서 참,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일단 제가 쓰는 기호는 뭐냐면요. 별거 안 써요. 저는 명사 대괄호 칠 거고요. 형용사랑 부사 그냥 소괄호 칠 거예요. 통상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부르는 애들. 형용사 부사에 소괄호 칠 거고, 명사에 대괄호 칠 거고, 그리고 그냥 이것들은 의미 덩어리에는 얘네들은 품사 구분이라기보다 구문 같은 걸 쓸 때 의미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 기호는 그 정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를 이루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병렬 구조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그냥 갓같이 씌워 놓을 거예요. 눈에 띄기 편하게 뭐랑 뭐랑 병렬인지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정도 씁니다. 접속사에 그냥 동그라미 쳐버리고요. 접속사 표시는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접속사는 보면 알잖아요. 접속사인 거.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when you were a kid 여기다가 대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명사 역할을 하며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돌이켜 생각해보자. 뭐를? 네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How did you play? 이딴 건 읽고 넘어갑시다. 넌 어떻게 놀았니? How did using your imagination make you feel? 여기가 조금 이렇게 의문사 덩어리가 살짝 길어서 뭐라고 할까요? 문장 구조가 좀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헷갈리면 좋고요. Using your imagination 얘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 너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make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네가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니가 되겠죠. 그리고 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아랫반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읽기 할 때 끊는 기준 아시죠? 그냥 의문문이에요. 이것도 모르냐 붕신아 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모르면 알려주려고. 이렇게 끊어읽기 어디서 어떻게 끊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딱히? 그러면 그 얘기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말로는 끊어읽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chunking 해요. chunk가 덩어리란 뜻이고 덩어리 짓기예요. 그래서 원어의 표현을 빌자면 영어에서는 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묶는다는 개념이에요. 한 가지 의미를 갖는 의미구라고 하는데 의미구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다는 개념보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같은 의미구를 갖는 덩어리끼리. 그래서 끊어읽기는 보통 일단 기준은 뭐냐면 문장 분석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어, 동사까지 하고 여기서 끊기예요. 주어, 동사, 뒤에서 끊기.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어랑 동사가 짧을 때입니다. 누가 봐도 짧으면 한눈에 보이니까 주어, 동사까지 한눈에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주어, 뒤에서 끊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주어 뒤 동사 앞에서 끊기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
주어가 긴 경우에요. 관계사절이나 전명구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가 길면 그냥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세 번째 뻔한 겁니다.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갑시다. 접속사, 천치사, 투부정사, 동명사 앞에서 끊으시면 돼요. 끝! 별거 없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 끊어읽기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의 청킹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이제 바꾸어 놓은 형태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 앞에서 끊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접속사부터 따라 나오는 뒤에 절이 접속사랑 한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의 덩어리와 그 뒤에까지의 덩어리를 구분하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끊어읽기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저는 이것보단 여러분들은 좀 똑똑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의미구로 묶어가면서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뭐 동사 찾기 정도는 했으면. 그럼 다음 문장 봅시다. 지금까지 내용은 너 어릴 때 어땠니? 어떻게 놀았니? 그럼 여기 해석을 안 했나요? 너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네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었니? 다음 문장. Being imaginative. 동명사 주어네요. 얘가 being 인 것이죠. 그럼 imaginative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항상 여기 풍부한이죠. 그럼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imaginary는 뭐죠? 얘는 상상의이죠. 상상의, 가상의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것은 gives us, give 사용 속동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 하면 되겠네요. Feelings of happiness and as excitement to our lives. 목적어 덩어리 요만큼 기쁨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of는 제가 왜 이라는 이라고 해석했냐면 통상 뭐뭐의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얘가 동격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동격의 of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해 줄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제공해 준대요. 상상을 하면 기뻐집니다예요. as excitement 더해 준다. 흥미를 더해 주네요. 어디에? 우리의 삶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볼까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 한 3줄, 4줄 가까이 3줄 반 정도 읽었으니까 지금 뭔 소리예요? 어릴 때 돌이켜보자. 상상력을 사용하는 게 너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었니? 상상했더니 어땠니예요? 어린이 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떠올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건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흥미를, 즐거움을 더해줄 거야. 네요. 그럼 대충 정리를 해보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자예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봐. 그럼 어린 시절은 어떤 존재였는데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존재였어. 그럼 상상력이 풍부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쉽게 갑시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움 쓸까요? excitement 있었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럼 글순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져요. 이딴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을 보고 요 아랫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답으로 가져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 우리는 지금 꼼꼼하게 쭉 읽어볼 거예요. It'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얘는 It is time 투부정사 안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대로 갑시다. 뭐뭐 할 시간이다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에다가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할 시간이다. Get back to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Get back 돌아가라. To 어디로 those emotions. 그딴 감정으로 돌아갈 그런 시간이에요.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s that you had through play. 죄송합니다. 이렇다면 이네요. if 조건 부사절이죠. if절의 덩어리가 콤마까지. 그럼 당신이 돌아가실 수 있다면 이죠? 그냥 묶을까요? 어디로? joyful feelings. 즐거웠던 시간,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that you had에서 끊기면 돼요. 관계사절은.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끝. 당신이 가졌던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간다면 through play 전명구죠. through는 by랑 거의 같은 놈이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느꼈던 그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you'll find that you feel happier. 너는 느낄 거예요. 목적어 절. 네가 feel happier. 더 기쁨을 느낄 거다.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뭐 계속 비슷한 얘기 하죠. 과거로 돌아가자. 상상력이 풍부했던 시절로. 그럼 어때요? 굉장히 즐거울 거야.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to write books or invent something. 너님은 너의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어.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쓸 수도 있어. There is no end to how creative you can be. There is는 뭐 문법 할 때 하시겠지만 일형식 장소 부사구 도치문이라고 하죠. Here is a car 뭐 이런 애들. There is no end 마찬가지로 있다예요. 일형식 동사. 그래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오고 쓰임 동사가 일형식이라면 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내신 때 겁나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There is no end 끝이 없다. 네요. and to 어디로 어디에 끝. How creative you can be. 요까지 한번 끊으면 되겠네요. How creative가 간접 의문문의 덩어리 의문사. 주어 동사네요. can be가. 그럼 얼마나 네가 창의적일 수 있는지에는 요까지가 전명구 to에서 시작한 덩어리네. 여기에는 끝이 없어. 네가 얼마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지는 끝이 없다. 왼절할 때 when you move into your imagination 네가 move into 움직여요. 어디 안으로? 너의 상상력 안으로. 네가 네 상상력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창의력에는 끝도 없어. 그럼 두 가지네. 상상을 열심히 하자. 그럼 행복해진다. 창의적이 된다. 그리고 it'll also keep you focused on completing. 그리고 이 창의력이 아니군요. 뭐죠? 상상력이네요. 상상하는 건 keep you focused 에서 keep이 3형식, 5형식으로 쓰일 수 있죠? keep, ing 혹은 keep 목적어 형용사로 분사. 그럼 네가 focused on 주목하게 합니다. 어디에죠? 그리고 얘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든지 동명사가 오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요 자리에다가 여기에 complete라는 명사를 쓰면 안 될까요? on complete the task 이렇게요. 전치사 뒤니까 명사를 써봤어요. complete는 물론 완료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완료도 돼요. 명사. 그럼 너는 집중한다? 완료해.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안 되니까 묻겠죠? 얘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뭐냐면 task at hand는 수중에 라는 뜻이고 이 complete의 목적어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요? completing the task,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는 것.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다는 건 목적어나 보어를 동반하는 건 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와 같은 준동사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동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뒤에 목적어,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 명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수중에 있는 혹은 여기선 직면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직면한. 그럼 내가 직면한 업무를 끝내는데 집중하도록 유지시켜 줄 거다. 그리고 뒤에 because 왜냐하면 imagination makes every task more interesting. 상상력이라는 건 만들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어야죠. 고형식 동사의 주어 자리. 그럼 우리가 interesting도 흥미로운이고 interested도 흥미로운이거든요. 얘를 쓰면 안 될, 일단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이런 애들을 보고 감정을 의미하는 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사를 쓸 때 뭐뭐 하게 하든 이라고 능동으로 표현을 하는 애들은 ing로 쓸 거고 반면에 뭐뭐 하게 되는 혹은 진, 당한 이렇게 해석되는 수동인 애들은 pp로 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얘는 interested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격 보어라 그랬잖아.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드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everyday는 형용사로 쓰였을 땐 일상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일상적인 일들을 얘를 어떻게 만들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들이 흥미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능동에 ing를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 볼게요. 2번. 1번은 지문이 원체 쉬웠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울 건데 봅시다. Engaged in procrastination. 얘는 1학년 지문이면 당연히 별표를 줄 단어예요. procrastinate라는 동사에서 온 거고요. procrastinate는 차일피일 미루다, 질질 끌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질질 끄는 거. 우리가 맨날 공부하기 싫어서 끄는 거. 아닌가요? 난 존나 하기 싫은데. 전 진심 공부하기 싫거든요. 제가 진짜 망한 자인데 내가 왜 강사를 했냐면요. 영어 강사를 공부하기 싫어서 했거든요. 강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행한 자예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진짜 이런저런 시험도 많이 보고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는데 공부가 지긋지긋해서 강사를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불행한 삶입니다. 근데 어차피 사실 뭐 회사를 다녀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고. 아무튼 봅시다. engaged in 얘는 요 ed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정확하게는 수동의 분사 구문. 그래서 수동의 분사 구문이니까 요 앞에 being 생략된 거다. 라고 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분사 구문은 얘는 뭐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로 구성된 부사절을 이렇게 해놓을까요? 부사절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엔간하면 접속사 떼고 얘는 남길 수도 있고 주어는 같으면 떼고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로 바꿔놓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정도의 문장이었을까요? 우리가 engaged in은요. 여기다가 그냥 적어 놓을게요. 우리 원래 engage라는 단어를 우리가 진짜 많이 볼 거거든요. 1, 2, 3학년 꾸준히 겁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원래 뜻이 되게 많은 동사인데 우리 지문에는 요 두 가지 정도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얘 그냥 이렇게 씁시다. 참여하다.
몰두하다. 어디에를 달아놔야겠네요. 제가 인을 써놔갖고 어디에 참여하다, 몰두하다. 거의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engage는 포용하다라는 말도 있고 원래는 보내다라는 말도 있고 약혼하다라는 말도 있고 의미가 많은데요. 우리 지문에선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거냐면 차일피일 질질 미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정도로 해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when we are engaged in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동인데 멍청하게 써놨대요. 하나를 같이 써놓읍시다. engage는 그럼 얘는 타동사니까 참여, 몰두, 시키다라고 적어 놓읍시다. 일단 폈다가 할게요.
아, 미안. 그치. 그래서 나 가만히 앉아 눈치만 보고 있구나. 야, 사실 계속 수업 같이 듣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요, 친해질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봐요. 학교들은 어디들 썼어요? 예진이, 현서, 준우? 까먹었다! 어? 아, 은택이. 아, 그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새로 공연을 받으면 항상 하는 말이 원래 있거든요. 제가 원래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한 두 달 정도는 보통 이름을 못 부른단 말이에요. 얘야 이딴 식으로 부르거든요. 원래 이 말을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올해는 지금 여러분 학년은 요거 한 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원래 내년부터는 좀 많이 제가 들어갈 건데 내신 때도 같이 하고 근데 그때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못 외우거든요. 상처를 받지 마세요. 이 새끼는 시발 내 얼굴을 한 달을 봐놓고 아직도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서 너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넷밖에 안 돼서 지금 제가 들어가는 반이 인원이.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앞뒤로는 지금 내신 기간이라 형아들 지금 2학년 내신 수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현서는 어디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고민 중? 아, 그치. 11월이구나. 이제 12월 돼야 쓰는군요. 맞아. 그리고 1월 되면 나오던 기억이 잘 안 나네. 1월 되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원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그 양반보다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내신 수업은 제가 해요. 근데 일단 여학생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문형 미리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진심. 아, 근데 괜찮아. 근데 문형 가가지고 1등급을 맞으면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거기 가서 전교 1등 할 거면 가도 돼. 진심. 그렇고, 문형도 그렇고, 문형은 학교에 활동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언니들 보면 학원을 막 늦고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학교에서 뭐 해서 뭐 어디 가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하니까 어쨌건 학교에서 생기부를 채워줄 만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 여고 특인데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독하거든요. 하다못해 이렇게 커플이 생겼다가 이렇게 헤어져도 여자애들은 타격이 없어. 타격은 남자애들만 받아. 그래서 남자애들은 학원 안에 커플이 딱 헤어지면 이 미친놈들 한 일주일 학원을 안 나오는데 여자애는 멀쩡하게 잘 다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은 남자애만 떨어져. 원래 여자들이 더 독한 거예요. 학생 때 보면. 근데 아니야. 거도 그래.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나는 보통 또 여자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냄새나 남자 새끼들 나는 차라리 남자 없는 데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할 거야.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놈들이. 그래서 문영은 얘는 공부 진짜 잘하는데 싶어갖고 야 너 내신 몇 점대니? 그래서 뭐 1점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2초인데요.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경우면 1.0 정도 되냐? 아니요, 1.5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5등급제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공학이나 남학교에 비해서 등급이 한 등급씩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1등급이 워낙 촘촘해서. 근데, 다만 거기서 1등급을 찍으면, 대학을 잘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우에는, 지금 요 학원에 1학년에 있는 친구가, 문영에서 이번에 기말고사 전교 2등 했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엄청 열심히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아닌 경우면은 그냥 막 당국인 부항 갈 걸 거기 갔으면 2점대는 나올 텐데 하는 친구들이 3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냥 선거 난강 써요. 중학교 때 공학이었죠. 공학일 수밖에 없지. 남중은 없잖아, 쟤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학을 느껴봤으니까 초중 9년 해봤잖아. 그러니까 3년 정도는 남자끼리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3년 남자끼리 있다가 군대 2년 갔다 오고 뭐는 요새는 뭐 2년도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 어, 좀 뭐랄까 학 남고는 분위기는 성부가 나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남강이 더 나아요. 남강 애들은 공부를 진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남강은 아까랑 반대야. 이 새끼는 하자인데 싶은데 학우면 내신이 2.7 막 이래. 공부 진짜 안 하는데. 그래서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80 몇 점이요.
야, 그 쉬운 시험에서 80몇 점을 맞았다고? 막 그랬는데 3등급, 1등, 막 2등급 턱걸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강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안 하는 분위기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안 오는 학교 정도 느낌은 아니니까 딱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공학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로 간다고 치면 난 여기가 전교 1등 해야지 할 거면 저기 삼성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삼성고 혹시 이번에 신입생 봤니? 걔네가 맨날 이사 간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막 이러고 있긴 한데 근데 걔네들은 어떤 분위기냐면 모의고사 보면 애들이 다 같이 엎어져가지고 1교시 엎드려서 종치면 일어난대요. 그런 학교라서 내가 강철의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 할 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분위기가 나빠서 조금 비추인 편이고 그냥 무난한 데가 부암 당국 정도가 무난해요. 부암 당국 무난하고 동작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가 방배동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만만하고 무난한 거는 동작, 당고. 그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공학은 신림고. 신림고도 마찬가지로 너무 놀자판이어서 그리고 좀 양아치 같은 애들이 좀 많아요. 보면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그래서 조금 비추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여학생들은 그냥 조합당국 쓰면 무난하지 않을까? 영락도 나쁘지 않은데 영락은 모든 과목이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야 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뭘 많이 시켜요. 숙제 같은 것도 영락은 선생님들이 젊어요, 전반적으로. 그래갖고 젊은 선생님들은 일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좀 귀찮고 번거로운 거를 많이 시킬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되게 좀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생기부도 괜찮게 써주는 것 같아요. 나름 영락도. 그래서 영락, 구암, 당곡 정도가 무난할 건데 작년에 영락이 너무 몰려가지고 영락 구함 썼던 애들이 그냥 문형 미님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래서 그건 좀 올해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영락이 원래 그리고 인원수가 제일 적은 학교야, 걔네가. 그래서 한 반에 25명 안쪽으로만 받고 150명인가 밖에 안 받아요. 한 학년에. 그래서 성고 난관 같은 데는 걔네들은 한 250명?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영락에 일지망이 몰려버리면 일지망이 다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추예요. 영락은 영어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 시험 범위 한 3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인 학교가 1학년들은 1학년일 때는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가 15지문에서 20지문 정도가 평균인데 영락은 교과서 2개에다가 모의고사 30개에서 40지문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그냥 3개 아니지 아니지 40지문이 넘지 모의고사가 40에서 50지문 막 이 정도 네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너무 많아야 돼서 그것도 그렇고 시험 범위가 많으면 진도 나가기가 후달려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내신 기간에 모의고사를 하면 하루에 한 5지문 정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진도 수업을 일주일에 2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10지문인데 50개 일주일에 10지문인데 50개 하려면 5주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시험 기간 내내 계속 수업만 하고 있어야 돼서 영락은 보통 근데 물론 내가 더 빨리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수업하는 의미가 너무 없어갖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보통 영락은 맨날 도반 깔아 수업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지. 물론 그렇다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뭐 내 개인적으로 비추인데 학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락이. 근데 영락도 뭐 노는 친구들은 많고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장점은 있나? 작년에 대학을 잘 갔어요. 올해 3학년 되고 작년 3학년 대학을 잘 가가지고 그래갖고 올해 1학년들이 영락에 엄청 몰렸었어.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경우는 그거야 여학생들의 경우에 미림이랑 문형을 안 썼는데 끌려가는 거. 그래서 작년에 영락 구함 썼던 애들이 문형이랑 미림으로 많이 끌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구함도 나름 인기가 좋은 학교거든. 왜냐면 근처에 있잖아. 관대 근처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영락 구함을 1, 2지망을 쓰는 건 좀 위험해요. 그럼 이제 제3의 학교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한 영락 당국을 쓰든지 뭐 구함 당국을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국일에 하나 껴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뻘소리였고요. 또 사라졌어. 이거 왜 이러죠? 이게 왜 자꾸 써는 게 날아가지? 어디까지 했어요? 필기가 날아가서 알 수가 없다. 뭐 한 거 없나요? 여기부터 가봅시다. How do you부터. 그럼 네가 여기서 그냥 차일피일 끄는 질질 미루는 것에 참여한다 하면 어색하잖아. 그럼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당신이 우리가 혹은 when we 혹은 when you 해도 괜찮겠네요. 뒤에가 you니까. 그럼 네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how do you move from 여기는 from A to B의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통 from A to B 혹은 뒤에 뭐가 더 달리기도 해요. to C, to D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해석 어떻게 해요? A에서 B 혹은 C, D까지 내지는 어디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혹은 A에서 B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A에서 B로, A에서 B까지. 그럼 from being 뭐였어요? to doing the day's most difficult task. 이 부분을 보시면 from A to B네요.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being stuck. being stuck은 끼다 이런 의미죠. 옴싹달싹 못하게 되다. 끼는. 그럼 꽉 끼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doing 하는 거예요. The day's most difficult task. 그날의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 당신은 어떻게 움직이실래요? 가 직역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내가 꽉 끼어 있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아니, 뭐야? 여기서 꽉 끼어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차일피일 질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procrastinate는 하기 싫어서 미루다거든. 하기 싫어서 질질질질 미루고 있다는 건 나의 업무 진행도가 정체되어 있고 꽉 끼어 있는 상태. 요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A에서 B로 가요. 이 하기 싫었던 어려운 일을 하는 상태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문제 제기죠. 내가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일할 수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 say 자문자답이네요. 나는 말할 거예요. 이렇게 eat the frogs 개구리를 쳐 드세요. 그리고 the idea comes from a Mark Twain quote. 이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말은 come from 어디에서부터 왔다죠?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뭐 클베리 핀 이런 거 쓴 양반인가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우리 다 무식하니까. 저에겐 교양 따위 없어서 모릅니다. 이런 거. 네. 그럼 마크 트웨인의 quote는 인용구예요. 그럼 마크 트웨인의 인용구에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왔다. Eat a live frog first thing in the morning. 명령문이네요. eat, 먹어라.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으래요. 최초의 일로, 아침에 하는 최초의 일로 개구리를 먹으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형태네요. eat and죠. 그럼 요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명령문하고 and가 있으면 얘는 뭐뭐 아이씨 글씨가 겹치네요. 해라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죠. 뭐뭐 해라 그러면. 그럼 아침에 처음 하는 일로 살아있는 개구리를 드세요. 그러면 nothing worse will happen. 그거보다 나쁜 것. 보통 thing자 붙은 애들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thing, body, one 붙은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그거보다 나쁜 일은 그 어느 일도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 동안. 그러면 이 말이네.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어요? 상상도 안 가잖아. 이렇게까지 찝찝하고 끔찍한 일을 아침에 끝내버리면 나머지 하루 동안 이거보다 나쁜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워버려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아, 그럼 자문자답해서 사실 여기서 지문의 주장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글쓴이가 방금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거예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commit to dealing with the item on your to-do list. 또 명령문이네요. 뭐뭐 해라. 여기는 이 표현은 잘 기억해 놓읍시다. commit to dealing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commit to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얘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 내지는 동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to를 동반하는 동사들은 어지간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commit to dealing with 그럼 어디에 헌신해라? deal with 처리하다죠. 처리하다, 다루다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 되게 많죠. cope with 쉬운 표현으로는 manage, handle, tackle 그만 쓸까요? 뭐 treat 같은 애도 있을 거고 어디 갔지? 그래서 여기 commit to 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놈은 뭐가 있냐면 헌신하다의 제일 전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devote요. 그래서 하나만 같이 적어 놓읍시다. devote. 그럼 헌신해라 해요. 처리하는 것에 the item 물품이에요. 어디에 있는 your list 너의 리스트 상에 있는 이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리스트 상에 있는 물품을 처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아이템은 to-do 리스트는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죠. 할 일 목록에 있는 물품이니 할 일 목록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 것에 헌신해라가 되겠네요. 여기서 to에서 괄호 시작해놓고 안 막았네요. 이렇게 막아놓읍시다. That you are dreaming the most 그리고 어떤 일인데요. you are 죄송합니다. dreading이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dread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겁먹게 하다예요. 그냥 이렇게 ing 뜻 적어놓읍시다. 그럼 무서운이라고. dread가 겁먹게 하다 보니 좀 바보처럼 해석하면 겁먹게 하는 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겁니다. 남을 겁먹게 하는. 그럼 무서운 거겠지. 어? 에이씨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잖아요. 아! 얘를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에이씨 읽지도 않고 써버렸네. 죄송합니다. 얘를 지워주세요. 야! 그러면 네가 여기선 지우고 두려워하는이라고 적어야겠네요. 이상한 짓을 했어. 첫날부터. 그럼 당신이요. the most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에 대절은 조금 멀어서 표시하기가 지랄 같은데 요 대절도 아이템이에요. 네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인 거죠. 그 일을 하는데 헌신해라, 전념해라. 그리고 and 병렬 구조예요. 아까 여기 동사 하나 있었죠. 명령문 and 명령문 얘네 둘이 병렬이에요. 두 번째 동사 do it 그걸 해라. before anything else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얘부터 해라예요. 그리고 mornings are especially ideal for when you need to be productive. 아침이라는 존재는 ideal 아시일 것 같은데 괜히 쓰는 것 같은데 이상적인이죠. 아침은 특히나 이상적이에요. for 뭐 하기에 뭐 할 때 when you need to be productive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당신이 need to be니까 일 필요가 있을 때죠.
그럼 네가 생산적일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게 아침이다. 그리고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on creative task 전치사 on은 내용을 나타내요. 창의적인 일들에 있어서 내가 생산적이어야 할 때 such as writing 예를 들자면 이죠. such as는 덩어리로 전치사죠. 그래서 동명사 뒤에 따라왔네요. 내가 글 쓰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할 때 가장 최적화된 게 아침이야. Because you have fewer distractions and your mind is free of stresses. 조금 기네요. 문장 끝까지가 because 덩어리예요. 원인 부사절. 왜냐하면 너는 가질 거야. 더 적은 distraction이 우리말로 쓰기가 조금 개똥 같은 단어죠.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 너의 집중을 방해하는 걸 더 적게 가질 거야. 집중을 방해하는 게 더 적을 거야. 이고요. And your mind is free of. be free of는 뭐뭐로부터 자유로운이죠. free of는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다시 쉽게 말하면 뭐뭐가 없는이죠. 그러면 너의 마음도 free 자유로워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That accumulate over the course of the workday. accumulate는 아시는 단어일까요? 얘는 축적하다 혹은 축적되다, 쌓이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동사예요. 그럼 쌓이는 스트레스네. 그리고 over a course of a workday. course는 경로예요. 길이고요. 그럼 뭐의 길? work day는 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럼 내 업무의 경로 동안 over 뒤에 시간 개념이 오면 얘는 얼마 동안 얼마에 걸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하루 일하는 그 길, 왜 우리는 삶이나 생활이나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럼 나의 일하는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하루 동안 축적되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잖아. 저녁이라면 내가 여러분으로 치면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학교에서도 뭐 수행할 게 생겼고 학원 가가지고도 숙제가 생겼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최소한 아침엔 없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while diving into undesirable tasks first thing 여기에서의 while은 접속사로 뭐뭐 하는 한편 하면 되겠네요. 혹은 동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형태는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의 형태예요. 분사구문을 배우셨으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는 생략하지만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기도 한다. 그 경우에요. 그러면 diving 말 그대로 뛰어드는 거죠. into 어디로? undesirable task 하기 싫은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을 first thing 첫째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으로 뛰어드는 한편 뛰어드는 와중에 imagine how good it will feel 그렇게 하고 있는 한편 상상해라. 주장하는 글이다 보니까 명령문이 계속 나와요. how good 덩어리 의문사 it feel 주어 동사네요. 얼마나 좋은 기분이 들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라고 해석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다음, 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살짝 얘기를 하고 지나가 볼게요. How good it'll be 먼저 해석을 해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to have gotten over 일단 get over은 넘다죠. 얘는 요건 이것을 넘다.
go over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have gotten over that hurdle. 뛰어넘었어. 뭐를? 그 허들을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아직 투부정사가 안 끝났어요. and still have. 여기는 병렬 구조라서 투부정사의 to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부정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 뭐를? whole day. 앞으로의 하루가 통째로 남은 거예요. ahead of you. 내 앞에. 하루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끝냈는데 아직 하루가 그대로 남았네? 게이드? 해서 그만큼이 의주동 덩어리가 되겠네. 얼마나 기쁠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기 형광펜 친 놈은 얘는 뭐라고 부르는 친구냐면 to, have, pp의 형태고요. 문법을 공부를 조금 미리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아실 거긴 한데 이런 애들은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료 부정사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have pp가 완료죠. 뭐 엄밀히 현재 완료겠지만 얘가 완료 시제의 기본 형태. 투부정사는 뭐죠? to 뒤에 동사원형 붙이는 거죠. pp 앞에는 to를 붙일 수 없으니까 to have pp의 형태가 되고 얘를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 혹은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투부정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이전일 때예요. 본문에 있는 문장하고 거의 똑같은데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걔보다 좀 짧고 쉬운 문장을 써볼게요. I feel good to have done all homeworks.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뭐 구조는 같아요. I feel good. 나 기분이 좋아요. 투부정사를 뭐뭐 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감정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판단의 근거예요. 뭐 해서 기분 좋아? 근데 I feel good to do homework라고 쓰면 얘는 위에 안 써도 돼요. 굳이. 그럼 얘는 이 새끼는 변태거든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일반적으로 썼을 때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시제는 동사랑 같은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형식 문장인데 초면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네, 이걸로 갑시다. 평범한 문장으로. 자, 난 집에 가고 싶어요. 좀. 원하는 시점 언제예요? 현재예요. 나는 지금 원하는 거고 집에를 가는데 언제 가기를 원해요? 현재 가기를 원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I wanted to go home. 그럼 얘는 이제 과거가 되고 난 과거에 원했어요. 뭐를? 집에 가기를. 당연히 과거 그 시점에 가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분사든 ing를 붙이는 동명사나 분사의 형태라거나 그냥 앞에 to를 붙여놓는 투부정사의 형태라거나 기본적인 형태로 쓴다라는 건 시제가 동사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이 새끼를 왜 변태라고 했는지. 이 새끼는 변태가 맞아요. 나는 기분이 좋아요. 숙제를 지금 해서 숙제를 딱 펼치면서 우와 숙제다 존나 신난다 이런 거예요. 미친놈이잖아요. 변태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변태란 말이야. 정상인은 뭐예요? 숙제가 다 끝나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요렇게 쓴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요 놈은 현재죠. 근데 투부정사의 시제가 투부정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동사보다 더 이전일 때 쓰는 거라 그랬으니까 현재보다 이전이면 언제예요? 얘는 과거겠지. 그럼 과거에 숙제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기분이 좋은 거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형태랑 거의 똑같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써놓은 거고.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가볼까요? 얘를 뜯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It will feel인데 will은 미래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시제를 구분할 때는요. 이건 미래를 의미하는 조동사긴 합니다만 얘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라고 묻는다면 영어의 이제 형식적인 시제에 미래 시제라는 건 없어요. 시제는 영어의 원밀히는 현재, 과거 혹은 개념상만 존재하는 대과거가 있을 뿐이고 미래에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봐봐요. 개념적으로 완벽한 현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봐봐. 너나 우리가 지금 행복해라고 내가 지금 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순간 그 지금은 1초 뒤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할 때 현재 먹고 있는 것도 맞지만 잠시 후에도 먹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랑 미래는 이어져 있는 관념이고 얘는 굳이 시제를 나눈다면 기계적인 시제를 구분한다면 얘도 현재, 얘는 과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을 하다가 잘릴 것 같은데요. 그럼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답을 후트 체크하고 맞춰버릴게요. 아닌가? 12분 정도 남았거든요. 빨리 한번 기다려봅시다. Too many people suffer from destination disease.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죠? 이런 건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destination disease 되게 뭔지 모를 단어가 나와요. 의미는 아는데 단어는 목적지 질병이죠. 오잉? 이건 뭔 소리일까?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목적지 질병, 목적지 질환, destination disease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They reach a certain level, earn their degrees, buy their dream homes, and then just coast. 이 사람들은 reach, 이릅니다. certain level. 여기는 이거는 내신에 꽤 문제로 나오는 패턴이라서 이딴 게 뭐가 나오지? 싶겠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얘는요. reach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여기 목적어로 표시를 해놨지만 목적어가 다이렉트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에다가 reach to나 reach at 이런 애들을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to, at 이딴 거. 그래서 나는 섬에 도착했다. I reached an island.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들은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동사 병렬이에요. 굳이 표시 안 해도 아시겠죠? 동사, and 동사 이런 표현이네요. 동사 1번, 2번, 3번, 4번 동사 4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destination disease라는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이겠죠. 그들은 특정한 수준에 도달해요. earn their degrees. degree는 학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통 earn degree는 그래서 학위를 따요. buy their dream homes.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사요. 그리고 just coast. coast가 연안이라는 말이 있죠. 흘러가다예요.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거야. Studies show,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만큼이 목적어 절이고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겠네요. 문장 끝까지가 대절. 50% of high school graduates, 50%가 이만큼 주어 덩어리네요. 그리고 얘는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내신 수업할 때 익숙해서 편할 겁니다. 부분 전체 of 명사의 형태가 얘가 주어의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올 거잖아요. 동사를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는 of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들에는 뭐가 있냐면 all, both, majority, much, most는 쓰지 말자. most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 some, part, 일부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들 그리고 여기 같이 percent of나 분수 of 같은 애들 이런 표현들이 해당해요. 그래서 분수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기수, 서수, one third, two thirds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동사를 단수를 쓸 거냐, s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러면 가봅시다. 50%의 high school graduates 졸업생이네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결코 읽지 않더라. 그럼 이제 얘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another entire book. 읽지 않아. 다른 entire book 책 전체네요. 그럼 책 한 권을 전체를 결코 읽지 않더래요. 고등학교 졸업생 말고 대학교 졸업해도 안 읽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책이 한 5권 되거든요. 그중에 반을 넘게 읽은 책이 없어요. 아니, 뭐, 교과서, 문제집 이런 거 말고,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샀던 책은,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인데요. 쇼펜하우어의 도덕적 원리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책을 샀거든요. 읽을 것 같아요. 너네들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무슨,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벼룩시장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책을 3,000원인가 밖에 안 주고 샀어요. 그래서 한 200쪽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오 좋아 이런 거 읽으면서 교양을 쌓아야지 했는데 한 두 장 읽고 찢어버릴까 진짜 고민한 게 여러분 번역투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해설지에 보면 무수히 보게 될 그 해설지 문장이 번역체 아닙니까? 번역체로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미친놈이. 그래서 한글인데 한글인데 읽었는데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애초에 소재도 어렵잖아. 인간 본성, 도덕, 막 이런 게 소재인데 뭔 말이지 하고 때려쳤어요. 그래서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스트셀러, 소스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그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을 책장에 꽂아놓거나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보일 거 아니야.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야지 이러고 책상에 있어요, 센터에.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센터에 놓은 채로 아직도 한 1년 반 지났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냥. 안 봐요. 애초에 책상을 안 앉거든요. 이제 원래 예전에는 그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거의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일을 하고 뭐 침대 위에다가 상 펴놓고 일하고 이래고 책상에 안 앉아서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생각해요. 출근할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시계 차고 뭐 핸드폰 짚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오늘은 퇴근하고 꼭 책을 읽어야지 이러고 퇴근하면 누워요. 영원히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책 진짜 읽어요, 저도. 일단 봅시다. One reason may be that 한 이유는 바로 대절일 겁니다. 에요. 보어절이네. 주격 보어절 접속사 that. They see learning as something you do in school. 그들이 여기는 이 표현은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정말 징그럽게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제가 정말 뻥 안 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고2 내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도 이제 고2 형아들 수업이 있었고 이 뒤에 타임도 수업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나옵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얘가 나오든지 지금 적을 얘와 유사한 표현이 나오든지예요.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해석되는 애들이고 통상 소위 간주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C, A, F, B가 있고요. 얘랑 같은 거 여러분 간주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동사 뭐 있어요? 그거 맞아요. R로 시작하는 거. 몰라요? regard요. ASB. 그다음에 시각 관련된 동사가 3개예요. 시각 3종. see, view,
look인데 look은 항상 뒤에 전치사 달고 오죠. look만 쓰면 보통 이형식 동사가 되니까 look on, look upon. 그리고 마지막 하나 think of요. 얘네들이 A를 B라고 여기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들, 간주 동사들. 그래서 한글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정말 자주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열심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외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가봅시다. 그럼 see learning as something 학습을 보는 거예요. 혹은 여기는 거예요. something 무언가로 뒤에 관계사절이 수식하고 있네요. 어떤 것인데 you do in school. 자, 학습은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Just something you do for a period of life instead of a way of life. 그리고 여기서 대자를 그냥 막아버립시다. 바로. 그리고 something 뒤에 something 콤마가 왔어요. 명사 뒤에 콤마 오고 명사가 하나 나열되는 건 보통 요 콤마는 동격의 콤마라고 하죠. 학교에서나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즉 equal 동격이에요. something 어떤 것인데 you do 네가 해요. for a period of life 삶의 a period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야. instead of 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as a way of life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특정한 기간 동안 잠깐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충 보니까 시간이 8분이거든요. 숙제도 드려야 되는 날인데 오버하면 좀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찍어봅시다. 어디일까요? 1번 아닐까요? 그죠? 학교 끝나고 나서도 책을 읽고 그죠? 나새끼처럼 책을 안 읽지 말자.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 숙제 며칠이냐? 11월 14일이고 뭔 요일이죠? 목요일? 맞나요? 월화수목 그럼 맨날 수업을 하면 똑같아요. 날짜 관념 없어요. 목요일 일단 오늘 숙제는 3번은 옳죠 했으니까 제낄까요? 답을 모르는 걸 풀어야 재밌을 테니까 4번에서 18번까지 일단 풀어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꼼꼼하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이렇게 나눠보고 뭐가 뭐를 꾸미는지 해보시고 그게 정 안 되면 그냥 끊어읽기라도 해보세요. 덩어리라도 묶는 연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만큼 내가 문장 분석을 해보되 아니 모르겠다 그럼 끊어읽기 해놓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뭐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뭐 잘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찾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핸드폰으로 띡띡띡 치면 되니까. 그래서 단어 정리하고 문장 분석하고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 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 하실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부분에 사진 화면 띄워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퀴즈를 할까요?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어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요거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단 책은 다 있으시니까 프린트 해드려야 되는 분 안 계시죠? 다 책 갖고 계시죠? 능률복화 그럼 데이 1에서 5까지 단어 시험을 봅시다. 뜻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게 뭐 한 100개 단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한 50단어 정도 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잘 외워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날인데 만나서 반가웠고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니, 너네 우리 수업이니? 내가 나가는 거야? 이래요. 왜? 왜 완전 다르신데? 얘들아, 너네 원래 8시 전까지 뭐 쉬었다가 어디선가 뭘 하지 않니? 뭐 이렇게 시험 보고 하는 거? 그게 여기야? 원래 여기였어? 그래서 기다려봐. 잠깐만. 그러니까 지식. 그게 지식이야. 야, 근데 권영아, 이 남자 얘기를 어디가 찍었어, 이 남자 얘기를. 네. 문드래기 어디갔어, 문드래기. 문드래기 갔다. 야왜안 오냐? 지금아, 때랑 문드래기. 너는 누구지? 지수가 불려서 등다이를 기수가 되게 분명히 지우는. 진짜로 생각하면, 그런 문자가 봤는데, 와. 그게 이상해. 똑같다. 이제 내 집에 오는 날이래. 이 세상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투어거죠. 네. 싶어. 지구가, 네. 지조가, 쌤, 수능 영어 봤어요? 이번 어려웠어요? 나 오늘, 좀 전에 성준쌤이 올해 수능 영어 중에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길래, 이렇게 풀었는데 존나 쉽